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일단 미국 시장부터 좀 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네, 뭐 소폭 하락을 했는데요. 네. 장 끝나고 나서 여러분 들으셨겠지만은 뭐 한 달간의 휴전 아직 결정된 건 아닌 거죠. 네. 지금 아직 이제 그쪽에서 이제 결정을 이란에 전해줬다 이렇게 네. 얘기를 지금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뭐 유가 좀 떨어지고 국제 수익률 떨어지고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건 다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장중에는 마이너스 0.44% 시작을 해서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냥 강보합됐다가 빠졌다 뭐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냥 보합 전후로 해서 왔다 갔다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관련 속보들이 워낙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다 빠졌다가 또 좋은 얘기 나면 올랐다가 뭐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불확실성이 계속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향이 부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왜 요거 어제는 그러면 마이너스였나? 그리고 그 전날에는 그래도 야 뭐 5일간는 일단 공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어제 시장에서도 우리 시장이 아침에 4% 시작해서 마이너스까지 빠지니까 아 이거 뭐야? 막 이러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게 보시면 일봉이거든요. 네. 이게 지금 오늘 아침 끝난 거고 이게 어제예요. 그래서 매일 차트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게 보세요. 음봉주고 이게 드디어. 그 전날에 네. 이게 고점이 여기고 쫙 밀렸잖아요. 네. 이거는 사람들이 불안하고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 올랐지만 이런 모양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게 차트다 이렇게 해서 그렇죠,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아침 끝난 시장에서도 시장이 윗꼬리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이걸 막 쏘면서 올라갈 수 있겠어요? 올라가면 매도 나오는 걸 아는데 불확실성이 있고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렇게 그냥 등락했다 그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예. 차트. 네. 네. 작년 4월은 크게 하락했지만 양봉으로 되게 가파르게 올라가네요. 이거 4월 아니고요. 4월 예. 제가 이거를 좀 확대하기 위해서 이건 작년 말이고요. 작년 말에 작년 4월에는 그냥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요. 이게 이제 왜 보여드리냐면은 직전의 저점이기 때문에 네네네. 예, 지지 라인 때문에 이렇게 그 보여드리는 거고. 라인이죠, 지금.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움직이는 건데 그 라인에 지금 완전히 와버렸어요. 지금. 예,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래 꼬리가 있냐, 윗 꼬리가 있느냐, 음봉이냐, 안봉이냐를 보면은 그날 이 사람들이 이 투자 심리가 어땠냐를 그냥 보는 것 때문에 제가 이거 맨날 읽어드리는 거거든요. 어제는 윗꼬리, 아래 꼬리 다 있죠. 올라가면 매물 나오고 아래 오면 매수 있고 이랬다는 거거든요. 방향성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제는 그냥 방향성 없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어제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맨날 이제 전쟁 얘기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28%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제라는 게 하는 게 오늘 아침 끝난 시장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네. 1.28%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랐는데요. 엔비디아가 0.19% 하락했고요. 오라클이 4.67% 하락, 브로드컴이 1.32% 하락, 샌디스코 보합이었고요. 마이크론이 2% 하락, 그리고 아마존 1.3% 하락, 메타 1.8% 하락, 알파벳 3.86% 하락했어요. 뭐가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했죠. 근데 반도체 지수는 왜 올랐지? 어디서 올랐을까요? 어제는 독특하게 반도체 장비 부품이 많이 올랐어요. 미국에서요? 네. 장비 부품주가 오르면서 이 지수를 지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데들은 좀 빠지고 미국도 장비 부품주들이 꽤 있어요. 예, 있죠. 시총이 높아요 거기는 또 많지는 않은데 시총이 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글로벌 장비 부품 회사들. 우리가 모르는 회사들이 좀 있는 모양이구나. 네, 뭐 그런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텍사스. 거기가 참 장비 부품. 네, 그런 데들 있지 않습니까? TI. AMAT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네, 이런 데들이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는 우리 눈으로 보는 대형주들은 좀 약한데 그쪽이 오르면서 이 지수는 버텼고 전체 지수도 좀 버티는 그런 상황이 좀 됐다라는 게 특이한 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제 그러면은 얘네들이 왜 이렇게 빠졌냐? 그 이유가 엔스로픽 악재가 노이즈가 또 나왔어요.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 타이핑은 했고 외신보도 그대로 타이핑은 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엔스로픽 클로드 있잖아요. 그 사용자가 새로운 기능을 활용해서 클로드를 통해서 컴퓨터를 사용해서 작업을 수행하고 휴대폰을 통해서 작업 지시가 가능하다. 이런 발표를 하나 나왔어요. 그러면서 엔스로픽 새로운 것들이 소프트웨어나 이런 기능들이 나올 때 소프트웨어 회사들 급락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제 또 소프트웨어 회사나 사이버 보안 이런 전망 사이버 보안도 소프트웨어 회사죠. 이런 회사들이 종목들이 어제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AI 기능을 통한
사업이 지금 새로운 기능들이 계속 나오면서 기존의 사업체들이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네. 네, 이런 특징이 좀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신용펀드의 환매 요청 이거 계속 얘기가 나오네요. 이걸 한번은 진짜 이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한번 저도 좀 하려고 좀 하고 있는데요. 뭐 계속 얘기 나오는 게 블라울, 블랙로, 블랙스톤 막 쭉 나오고 JP 모건 이렇게 계속 좀 있었죠. 네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제 또 신용펀드 이게 5% 이 사무신용 5% 한도가 환매 요청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한 15%까지 지금 환매 요청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매 요청의 한도를 초과하면서 환매 요청이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얘기. 네네. 한도가 5%인데 그 이상으로 환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해달라 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환매를 해달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번 이란 전쟁 부분보다는 왜 처음에 이란 전쟁 처음 났을 때 1주차, 2주차에 미국 시장이 별로 안 빠졌잖아요. 근데 걱정하는 건 이 사모신용을 더 사모신용 시장을 더 걱정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요것과 연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걱정의 목소리도 굉장히 많은데 이게 지금 1조 8천억 달러의 시장 규모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부도율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전체 규모의 사이즈하고 부도율이 아직까지 통제 가능하다 이 얘기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후에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하거나 전쟁이 장기화되거나 했을 때는 결국은 그것 때문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트리거가 돼서 이 시장에서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이 시장은 계속해서 주의 깊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한마디로 등락 그냥 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윗꼬리 아랫꼬리 달리고 요 보면은 봉도 굉장히 작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막 밑으로 던져야 되는 분위기인가? 아니잖아. 5일간 공격 안 한대잖아. 네. 그러니까 아래도 좀 지켜보자라는 게 있었고 위로도 이후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네, 이런 심리로 어저께 움직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종가로는 코스피가 2.74% 상승으로 마감을 했지만 독특했죠. 어제 4.3% 시작했는데 마이너스까지 갔었어요. 그냥 수직으로 2시간 만에. 네. 2시간 만에 마이너스까지 하락하면서 상당히 기분 언짢아 하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좀 나타나는 네. 상황이 좀 됐습니다. 이후에 단수 반등을 했고요. 그래서 오후에 반등을 하면서 긴 아랫꼬리 음봉을 이거 차트 가져왔나? 이건 또 우리나라 것도 차트를 안 가졌네. 그래서 아랫꼬리가 긴 음봉을 만들었어요. 시작이 4.3이니까 음봉이죠. 종가가 2.7%니까 그러니까 한 2% 가까이 시가부터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지만 마이너스에서 또 다시 종가가 플러스 2.74니까 아랫꼬리가 굉장히 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가 매수는 확인하는 그런 시장이었다. 그럼 왜 빠졌냐?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제 심리는 딱 이거예요. 이란 전쟁이 한시적으로 안정되는가 물음표를 제가 써놨습니다. 또는 유예 기간 후에 변동성이 또 뭐 전쟁하는 거 아니야 지금? 미 해군이 간다고 있다, 해병대 가고 있다는데 이게 지금 양쪽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를요? 그럼 한쪽으로 베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도 장중에 변동성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플러스 1.83%, SK하이닉스가 5.68%로 전체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기여를 좀 했고요. 그리고 어제 가장 강했던 건 독특하게 2차 전지가 강했습니다. 삼성 SDI하고 LG 에너솔루션에 뭐 뉴스가 이슈가 있긴 했는데요. 특별히 LLF가 삼성 SDI에 양극재 공급한다는 뉴스와 함께 LLF가 11% 올랐고요. LG 에너솔루션이 어제 10% 올랐어요. 와. 이게 그동안에 계속 상대적으로 안 좋았잖아요. 네. 근데 어제 LG엔솔이 10% 오르면서 이 시총이 높잖아요, 얘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를 상승시키는데 견인을 했던 특징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는 우주항공 섹터도 좀 강했습니다. 세트라이가 12%, 파이버프로는 상한가 갔어요. 네. HVM 뭐 이런 우주항공의 테마에 걸려 있는 종목들이 어저께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최근 들어서 강세를 보였던 광통신 및 통신 장비 네. 이쪽도 어제 대한광통시 12% 올랐고 서진 시스템은 광통신에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이거 ESS예요. 그래서 어제 ESS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ESS. ESS가 강한 모멘텀이 지금 있긴 해요. 왜냐하면 이란 전쟁이 있고 유가 오르고 가스 가격 오르고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가 필요할 거고 신재생 에너지는 필히 ESS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어제 뉴스에 LLF의 양극재를 삼성 SDI 공급하는 삼성 SDI가 뭘 할 거냐 이걸 가지고 LFP 양극재 가지고 ESS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ESS 관련 종목들도 상승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장에 상승을 했는데 시총 상위 종목들의 프로그램 매수가 막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그런 특징은 아니었고요. 어제 시총 상위 중에서 일부 섹터 종목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장중에 마이너스까지 갔던 것은 시장의 심리가 지금 뉴스 뭐 계속 이것저것 막 뉴스 나오고 있는데 이란 전쟁 관련해서 네. 뉴스 나오고 있는데 그 어느 것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 심리가 한편으로는 작동되어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러다가 잘 되면 어떡해. 그러면 여기서 사야지. 이거 못 사고 있다가 나중에 이거 쳐다보면 보게 되는데 요 심리가 지금 작용이 있는 거거든요. 아마도 저는 여기 댓글을 못 보지만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댓글에 뭐 자기 생각 막 얘기하잖아요. 네.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트럼프 대통령 어차피 탁구할 거고 이거 전쟁 끝나는데 사야지 하나 막 자기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지금 이거 전쟁하고 이러면서 금리 인상 못하고 금리 인상 못하고 금리 인상 가면 시장은 이제 폭락할 거야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양극단에 있어요. 네. 맞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여기 댓글 보시면 그럴 거예요. 네. 그게 똑같이 시장에 녹아 있는 겁니다. 그냥 시장에 그런 것들이 등락을 어저께 심하게 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이제 섹터별로 움직였는데 특히나 이제부터는 섹터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 더 클 것 같아요.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만약에 한 달간의 휴전을 하면서 협상을 하는 상황이 되면 이란 전쟁과 관련된 금리, 그 물가 금리 그리고 경기는 매크로 이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크로 이슈가 한 달간 멈췄다. 아. 예, 그러면 이제 섹터로 가요. 이제 사람들이 네. 신경을 쓸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보시면 어제 섹터별로 보면 통신장비, 광통신, 5G, 2차 전지, 우주항공 요런 게 이제 탑에 다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ETF도 어제 보시면 아예 노란 걸로 표시했는데 2차 전지, 2차 전지, 2차 전지, 2차 전지, 2차 전지, 반도체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이 어제는 그 와중에 변동성이 심한 상황 속에서 매수가 들어왔다. 그 정도 우리 체크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어저께 써온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국채 수익률 상승은 미국의 막대한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 그리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그리고 AI양 자본지출 기업 등으로 전방위적인 악재입니다. 따라서 금리 상승에 대해서 가장 예민하고 우리는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요번에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가고 금리 인상으로 만약에 전환이 되면은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전에처럼 막 강한 시장을 바라보기 어렵다. 그렇게 아예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금리 인하하지 못하고 어쩌면 금리 가능성도 있어. 이 얘기의 근원이 뭡니까? 원인이. 이란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유가 올라서. 네. 그러니까 이란 전쟁을 우리가 신경을 쓰면서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여러 가지 뉴스가 있지만 그 뉴스 중에 오늘도 뭐 이란 전쟁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시장과 관련된 것만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상황을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수익률 급등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결국은 이것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정도로 뉴스가 워낙 많으니까 아까 밖에서 들으니까 우리 정 프로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 양반 얘기하는 거 이제 못 믿겠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를 추정해서 우리는 거래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것을 뭐 5일간 휴전한다 또는 휴전을 3일간 해서 한다. 그래서 이거는 긍정적이야. 아니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아는 것만 생각하자는 거죠. 우리가 아는 거는 이번에 봤더니 트럼프 트럼프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끝내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걸 확인은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확인이 되고 트럼프가 어떤 호재성 재료가 딱 나왔을 때 시장이 급등한 거를 봤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매도자들이 공격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것은 멈출 수 있는 정도의 시그널로만 딱 보자 시장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굴수비 총재. 저는 이제 연준 위원들 중에 굴수비 총재가 제가 볼 때는 제가 보는 시황을 설명하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되게 합리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을 때도 긍정적인 것들을 한편으로 보고 이런 얘기들 코멘트를 많이 해줬는데 이번 코멘트가 뭐냐면요. 중동 전쟁 상황에 따라서 기준금리 인상 또는 인하 모두 가능하다. 이게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금리 인상할 거야. 아니야 계속 인하할 거야. 그러니까 즉 전쟁 빨리 끝나서 다시 좋아질 거야. 아니면 이게 최악으로 가서 이제 다 막 폭망할 거야.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생각 하지 말자는 거죠. 시황에 직접 투자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은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제가 시간이 없지만 잠깐 다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주변에 어떤 분이
정프로님도 그렇고 정프로님 보면은 주변에 정프로님께 혹시 또 정프로님께 잘 보이고 싶어서 요번에 이 종목 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고 하잖아요. 예. 만약에 있다. 예. 그럼 정프로님은 어떻게 대응하셔야 됩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하고 아니, 그냥 있죠. 그렇지만 그것도 뭐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일단 네. 기가 얇은 사람들이 돈을 벌거든요. 예. 계속 거부하는 사람보다는 기가 얇은 사람이 돈을 벌어요. 얇은 사람이 그래요? 번다. 네, 네. 아, 요 얘기 잠깐 해드릴까요? 네. 실제 사례가 있어요. 예. 제가 예전 대우증권 다닐 때 저한테 돈을 벌었다고 하면서 일본에 나고야 스키 타러 갔었는데 그날 저녁에 술 한잔 하면서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제가 스키는 보통 나고야 쪽으로 가시는 모양이에요. 한번 갔었어요. 근데 나고야가 우동은- 아니고 나가노인가? 동계올림픽. 나가노 동계올림픽 네, 동계올림픽 했던데. 했던데. 아. 그런데 그때 저녁에 잊혀지질 않아요. 제가 사원 시절에 들었던 건데 이렇게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알아. 그분은 이제 퇴직하고 스키를 좋아하셔서 전 세계 스키 타러 다니는 분이에요. 아. 저보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시는 분인데 예. 기가 얇아야 돼. 어떤 사람이 나한테 종목을 얘기해 주잖아. 그냥 사. 그리고 조금 좀 사. 위험 관리는 내가 하면 돼. 이익을 냈던 팔았던 내가 하면 돼. 그리고 내가 이익이 좀 났잖아. 그냥 커피 한 잔 사줘. 고맙다고. 손실 났잖아. 말하지 마. 그러면 그 사람이 정보를 준 사람은 이익 냈더니 커피 한 잔을 주는데 손실 났는데 나도 저 사람한테 미안해 죽겠는데 별 얘기 안 해. 그러다 보면은 너한테 양질의 좋은 정보, 양질의 정보를 주는 사람만 모이게 되는 거야. 그게 나의 성공 비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령 그렇게 해서 손실이 좀 나더라도 그 내가 위험 관리 내가 하는 거고 그 사람은 정보 준 거에 끝난 거니까. 그리고 잘했을 때 고맙다 말 한마디 해주고 그러면 고맙다고 얘기해 준 사람 그 사람은 더 좋은 걸 주고 싶고 거고. 네. 만약에 틀렸던 사람은요. 미안해서 더 좋은 걸 주고 싶을 거고. 그런 거잖아. 이걸 근데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부하는 사람들. 네. 요 얘기 제가 사실 이 얘기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랬냐면은 어떤 사람이 종목이나 뭐 이런 거 시황이나 종목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특히 종목을 얘기하면은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증권사 직원이 이런 사람 말고요. 직업적인 사람 말고 개개인이 그런 얘기를 하면 딱 첫 마디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넌 샀어? 너 얼마를 썼어? 1,000만 원 샀어? 1억 샀어? 너 얼마에 샀어?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시황 얘기하면 왜 얘기하냐면요. 자기가 그걸 사고 얘기하는 사람이랑 내가 투자를 하는 사람이 시황을 보는 거랑 자기가 안 하는 사람이 말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냥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평균적인 시황관을 갖고 그 안에서 이것을 내가 아는 정도까지만 매듭을 짓고 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하려고 좀 길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렇게 아니 뭐 그러니까 정말 나를 아주 사기치려고 작정하고 들어온 애가 아닌 이상은 네. 어쨌든 그 양반도 어디서 들은 정보든 아니면 자기가 뭐 판단을 했든 그래서 나한테 뭐 추천을 했을 텐데 물론 이제 추천하는 거 전 뭐 별로 이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여튼 뭐 그렇게 했을 텐데 예. 그것들을 정말 좋은 얘기들이 더 올 수 있게 안 좋은 얘기들은 좀 더 멀리할 수 있게 계속 그 스스로를 주변 정보들을 관리를 또 하는 거군요. 그렇게 그분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성공 비결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순풍산부인과에 박영규 네. 탤런트가 나와서 되게 웃기는 거 하나 있었잖아요. 종목을 누가 줬는데 그거에 올라갈 때는 막 좋다고 막 파티하다가 계속 빠져. 그러니까 계속 전화해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절대 안 줍니다. 그 사람한테 그런 얘기 안 해요. 저도 그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시황이 어떻게 될 거야라고 물었던 친척분이 있었는데 예전에 제가 이 방송에 한번 얘기했는데 그분이 이걸 안 보실 거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친척이에요, 사촌이에요. 뭔 얘기를 해서 제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명이 에이 네가 어떻게 알아 시황이 누가 맞춰 그거를 에이 그러더라고요. 됐다 임마. 그럼 끝이에요 그 사람은 저한테는. 그렇지.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살면서 투자자들은 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가 느낀 중요한 거는 뭔가 혹시라도 이제 들어서 많이 산다면 예. 들은 시점에 최대한 빨리 사는 게 맞는 거 같아. 차라리. 듣고 내가 계속 고민하면서 또 이게 뭐 보거든요. 계속 올라가. 네. 그다음에 꼭 진짜인가? 이 맞나? 이 의심하다. 제가 제 책에 쓴 내용이에요 그게. 그렇습니까? 제 책 보고 얘기한 거 아니죠. 인사이트죠.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기가 얇아야 돼요. 기가 얇은 거 우리 세상에서는 좋은 표현을 쓰지 않잖아요. 네, 주식시장은 그렇지 않아요. 이걸 계속 재다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좀 더 할게요. 오늘 뭐 시황 오늘 아주 급등하고 급락할 것 같지 않으니까요. 네. 만약에 어떤 사람이 A라는 종목을 줬어요.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지? 내가 재무제표도 보고 뉴스도 보고 야, 어떻게 되지? 막 떴네 이게 엄청. 에이 샀어야 되는데 또 한 번 그래서 막 또 되고 있었어요. 결론은 뭔지 알겠죠? 그러다가 이 사람 얘기가 맞구나. 그리고 나서 나 검증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 얘기할 때 사야지. 그래 그 사람이 다음에 얘기할 때 샀어. 근데 그건 떨어지네. 그건 하락하네. 이러거든요. 네. 누가 그걸 다 맞춰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그것을 가지고 즉각 반응하고 대신 위험관리를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본인 주변에 많이 주식하는 사람 많이 있으니까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왜 이 얘기까지 했냐? 네. 저는 굴수비 총재의 이 언급을 상당히 유심히 보는 편인데요.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중동 전쟁 상황에 따라서 기준금리 인상도 할 수도 있고 인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뭐 이런 분들까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인상할 거야, 인하할 거야. 우리가 얘기해봤자 이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만 하자. 대응하는 것만 하자. 그 설명하려고 좀 길게 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한 달간의 이란과 미국의 휴전 이제 제한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상 기간 동안 시장은 등락하면서 섹터별 이슈로 관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고요.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한 가지 걱정스러운 거는 이제 이런 부분이죠. 오늘 제가 오랜만에 이걸 가져왔는데요. 뭐예요? 1월 1일부터 3월 24일까지 한 3달이 채 안 됐는데 외국인 너무 많이 팔아. 외국인들 54조 원 팔았습니다. 54조 원. 예, 54조 원. 예전에 50조 정도는요.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거래 금액이었어요. 물론 지금 시총이 높아졌어요. 네. 같은 수량을 팔더라도 더 금액이 커지는 건 맞지만 진짜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이제 3개월 안 됐어요. 그리고 개인들이 43조 원을 샀습니다. 돈이 많아. 43조 원을 샀고요. 특히 금융투자에서 코스피가 16조 원 샀고요. 특히 그중에 특히 코스닥을 14조 원 샀어요. 금융투자에서. 와. 이거 다 개인이거든요. 이거는요. 네. 특히 코스닥의 금융투자 매수는 이건 다 개인이에요. 코스닥 150이지 뭐. 네, 이거 다 개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들의 전체 규모는 정말 엄청나게 산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설명을 드리기를 이것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 막 던져요. 개인들이 사는 거 보니까 여태까지 경험적으로 볼 때 이거 상투야. 끝났어. 네, 끝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많죠, 저번에. 말투도 딱. 됐어, 끝났어 이제. 예,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렇게 많이 하는데 글쎄 그럴까요?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네. 그것도 모르는 건데 이번에 들어오는 개인들의 자금은 다르다라는 표현을 저는 그냥 빗대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다만 상당히 걱정이 되는 상황인 거고 외국인들이 54조 원 판 중에 이번 달에 전쟁 나고 나서 25조 원 팔았어요. 반을 이번 달에 3주 만에 판 겁니다. 반은 3주 만에 판 거고 개인들은 더 독특합니다. 이 3주 만에 30조 원 샀어요. 와. 3주 만에 30조. 그러니까 이번 하락에 줍줍을 되게 많이 했던 거예요. 밑에 저가 매수라고 많이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저 사람 왜 시황 아침에 그냥 심플하게 시황하면 되는데 저도 주변에서 얘기해요. 아침에 너의 뭐 인사이트나 네 얘기하지 마. 그냥 아침에 그냥 뉴스 전해주면 그것도 되게 좋은 거잖아. 왜 그렇게 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제가 약간 잔소리처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이게 그냥 무조건 사는 거 사면 또 되는 상황이 아닌 거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 맞춰서 내가 버퍼를 현금을 얼마큼 가져갔던가를 되게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은 분명히 맞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요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 시장이 여기서 살아나야 돼요. 진짜 살아나야 돼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그분들을 위해서 뭐랄까요? 뭐라고 볼까요? 그분들의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거 깨지면 어떻게 해야 하는 내가 그런 마음에서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여기서 무너지잖아요. 이거 다 매물됩니다. 그렇죠. 많이 이거 다 매물돼요. 네. 매물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 시장이 더 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5일간은 공습 안 한다. 그리고 한 달간 휴전 고맙다. 라는 정도의 생각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외국인들이 파는 거의 핵심 중심은 뭐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환율 때문입니다. 환율. 그래서 역시나 환율이 안정화되려면 이란 전쟁이 안정화돼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환율 정책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차트입니다. 급락 후에 지금 가운데 선입니다. 이게 실선. 네. 오더가도 못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요 차트에서 이게 지금 시장의 심리예요. 시장이 위도 못 가고 있고 아래도 못 가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 아래 꼬리도 달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요? 이 상황이 시장이 이런 상황이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도 오더가도 못 하는 거죠. 뭐. 시장에 순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마음이냐면 처음에 7차 급락 때는 매수 대응, 그리고 2차로 만약에 떨어지면 그건 매수 대응이 아니고 관망이나 오히려 무너지면 팔아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종목에서 비중 관리만 좀 하면서 지금은 그냥 좀 지켜보시자. 이번 주에 맨날 매매하려고 그러고 뭐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뭐 저가 매수 계속 하려고 이러지도 말고 좀 지켜보자라는 시황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란 전쟁 상황에 대해서 시간이 조금 지나서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별 얘기를 다 했습니다. 5일간은 공습 안 한다고 얘기하다가 4월 9일에 이란 전쟁이 종료된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번 주에 지금 이제 전화 통화를 하고 이번 주 후반에 파키스탄에서 만나서 얘기할 거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악재의 뉴스는 뭐냐면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에서 야 이거 나 우리 참여할 거야. 맨날 미사일 막 공격받고 있는데 우리 참고 있을 수가 없어.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협상했다고 막 그랬는데 이거 모든 전문가들이 이거 거짓말일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100% 거짓말은 아니고 한 80% 거짓말인 것 같아요. 쭉 여태까지 봐서는 뭐냐면 협상한 게 아니고 이란 외교부 관리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중재자를 통해서 미국의 메시지를 받았다. 그러니까 중재자들이 메시지를 주고받은 거 가지고 자기가 협상했다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나.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뭐 우리나라도 외교부 장관이 이란 측과 통화를 하고 이런 뉴스도 좀 있었습니다. 자, 이건 이제 다 지나간 거고 예. 지금 오늘 아침에 이제 가장 이제 핫하게 나온 거는 이란 전쟁 1개월 휴전. 요게 이스라엘 언론에서 나왔고요. 요걸 받아서 뉴욕 타임즈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게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한 달간 휴전하고 미국에서 제안한 15개 안에 대해서 협상을 하자. 요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안을 파키스탄에 전달을 해서 파키스탄을 통해서 이란에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란에서 오케이 할 게 남아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오케이 하면 그럼 한 달간 들어가는 거야. 이게 휴전을 하면서 그러면서 협상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가만히 이 내용들을 보면은 미국의 15개 요구 사항이 굉장히 셉니다, 사실. 네. 되게 센데 이란에 그러면 요청을 받아들이면 이란에 우리가 뭘 해줄게라는 것도 나와 있거든, 같이요. 이란의 요구 사항도 있지만 미국이 이란한테 뭘 해줄게라는 게 같이 나와 있어요. 이 15개 사항에 밑에 달려 있거든요. 그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란의 모든 경제 제재를 해제 그리고 민간 발전을 지원한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적으로 저는 시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 시나리오로 가면 진짜 증시 같은 데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이란에도 뭐 좋을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요.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 한번 이 생각도 해보자고. 우리 아는 것도 잊어버릴 때가 있으니까요.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란은 이번 전쟁 전에 대규모 시위가 있었어요. 네. 수천 명이 그렇죠. 사상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네. 이란의 경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네. 이란 경제가 피폐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란 경제 그래서 정권을 바꿔보자고 했던 거잖아요. 네. 이란 경제가 피폐해졌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때문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이것으로 인해서 이란에 대한 모든 경제 제재 해제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제 뭐 이란의 정권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 동안에 맡겼던 게 이 전쟁으로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생겨요. 권력을 잡아놓으면 내가 경제를 살린 인물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권력에. 우리 뭐 정치 방송 아니까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보면 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게 아닌 것 그러네. 같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한국 정부에서는 원유 자원 안보 경계 단계를 발령하면서 오부제 시행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에너지 핵심 건물 투자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는 뉴스가 있는데 이게 되게 큰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요 내용이 뭐냐면요. 소프트뱅크, 테마스의 무바달라는 뭐냐면 얘네들이 저기 국부 펀드들이에요. 네. 국부 펀드들인데 무바달라 UAE의 국부 펀드입니다. 그리고 IT 기업들이 모두 참여해서 약 2억 5천만 달러 정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미국 국무부 경제에너지 담당 차관은 최대 1조 달러까지 유치할 거다. 툭하면 여기는 그냥 1조 달러 유치해가지고 왜 이거 하려고 하느냐? 에너지와 핵심 건물 공급망 강화로 글로벌 공급망 우려 해소를 목표로 한다. 이거 중국 얘기하는 겁니다. 중국을 타겟으로 해서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군요. 그러면 이거는 아마 우리나라 미국 투자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정치권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이게 되게 중요한 뉴스인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은 왜 중요할까요? 그러면 항상 정책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정책이 나왔어. 여기 돈을 여기다가 부여한대. 그러면 돈을 거기다 쏟아부으면 그 산업이 이제 활성화되는 거고 그 산업과 연계된 섹터와 기업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큰 뉴스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컨소시엄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4번은 글로벌 디지털 인프라 솔루션 기업 버티브라고 있어요. 굉장히 큰 기업인데요. 네. 이게 AI 데이터 센터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과 멕시코의 4개 시설의 신설 및 확장한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전력 관리 인프라 솔루션 렉 시스템 생산 능력을 확장해서 결국은 전력 냉각 IT에 통합을 하겠다.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 돈을 더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확장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장을 하면은 그러면 전력 키워드가 냉각, IT 얘네들은 전부 다 같은 테마로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뉴스들은 좀 중요한 뉴스들입니다. 근데 미국 남부 멕시코 이쪽이면 냉각이 진짜 더우니까요. 그러니까요.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네, 돈 많이 들 것 같고. 외신 디지타임스에서 삼성전자가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장기 메모리 공급 계약 논의 중이다. 이런 거 이제 단신으로 하나 있었고요. 어제 제일 회자가 많이 됐던 게 6번 뉴스입니다. 이거 좀 읽어드리고 설명. 200 팁을 나오네, 좀 200. 어제 저녁에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노무라 증권에서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 198만 원. 드디어 200만 원이에요. 삼성전자 32만 원으로 상향하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유는 최근 지정학적 요인에 의한 주가 약세는 좋은 매수 기회에 있다. AI 호황 속에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 사이클이 AI 산업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다. 그리고 2분기 메모리 1분기도 지금 엄청 메모리까지 올랐잖아요. 2분기에 더 오를 거다. 올해 영업이익 전망을 SK 하이닉스예요. 256조 원. 와, 지금 256. 근데 이런 것도 보면 이제 약간 삐딱하게 이걸 생각을 해보면 예전부터 우리 이론적으로 이런 거 있거든요. 회사들은 우리나라의 시황이나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목표 주가를 막 올리면서 지들은 팔아먹고 그래서 상투 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실제로 그런 전략이 예전에 있었어요. 지들은 전략이지만 있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CT도 골드만삭스도 JP모건도 전부 다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다 높이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256조 원이 나오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60조. 분기당 60조 이상씩 나와야 돼요. 분기당 60조. 요번에 30몇 조 지금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네. 요번에. 그러면 앞으로는 뭐 70조, 80조씩 이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숫자 자체는 우리가 모르겠어요. 이거 숫자 자체 너무 다르잖아요. 모든 IBD나 우리 증권사에 나오는 숫자들이 다 달라. 도대체 이게 다 다르면 뭘 갖고 믿고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투자자의 마인드를 또 말씀드릴게요. 뭐냐? 아, 지금보다 좋구나. 방향성. 네, 네. 첫 번째 방향성이요. 두 번째는 약간 삐딱한 쪽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뭐냐면요. 시장은 주식은요. 고평가에 사 저평가에 파는 거거든요. 고포에서 그쵸, 고포에서 사서 네. 저퍼에 파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SK 하이닉스가 올해 포워드 12개월 포워드를 해서 4.5배, 4.7배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높아지면? 그러나 주가가 여기 있으면은 이제 4배, 3.5배, 3배뿐이 안 되네. 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PER로 이걸 보시면 안 돼요. 이걸 보시면 안 되고요. 이 IT 쪽에 오랜 경험을 하고 IT 담당 애널리스트 분들하고 한번 대화할 게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과거에 삼성전자나 특히 SK 하이닉스의
PER이 주가 고점 찍을 때 PER이 어느 정도였나? 주가가 쫓아가서 PER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시장이 지금 10배 정도 된다 그러면 얘들도 한 10배면 얘들 10배 되면 도대체 얼마까지 올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과거에 이들 주가의 고점이 멀티플이 10배, 11배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익이 계속 늘었기 때문에 멀티플은 계속 낮아진 상태에서 고점 찍었어요. 네네. 낮아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런 방향성은 분명히 있다. 이쪽이 맞다. 긍정적으로 보고 이쪽에 투자하는 것. 여전히 이 두 종목을 가져가는 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저도 제 고객분들한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시설도 증설도 있죠. 증설. 네. 증설을 얼마나 공격적으로 하는지의 그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증설 사이클 이거하고 상관없이 증설 사이클을 계속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부분을 잠깐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요 정도. 근데 그 외국 증권사들이 죄다 이렇게 엄청난 가격들을 써내고 있잖아요. 예. 지들은 왜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거는 좀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네. 이 종목이 나빠서 파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리포트 내놓고 네. 그래놓고 거기다 대고 나 팔아야지 이런 구멍가게식 싸구리 그런 건 아니라고 그건 생각하고요. 아니고. 저는 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저퍼에 파는 거예요?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 첫 번째는 글로벌리 전체적으로 되게 큰 자금을 운영하는 운영 펀드들 있잖아요. 네. 운영사들이 위험 자산에 대한 축소가 계속 있었어요. 1월부터. 그러면 그때 말씀드릴 기억 안 나세요? 예를 들어서 전체에서 IT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반도체 좀 팔자. 마이크론 좀 팔자. 근데 마이크론은 지금 상대적으로 고평가고 SK하이닉스 저평가니까 SK하이닉스는 팔지 않거나 사고 얘는 팔고 얘는 사자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다 팔아. 같이 비중을 줄이면 같이 줄이는 거죠. 그게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장에 지금 외국인들은 기업을 사면서 이익을 내는 것보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패시브 자금들은요 다 환플레이가 훨씬 큽니다. 왜 환플레이가 제가 국제부에서 한 2년 반 있었는데 이것도 얘기도 전에 들었는데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있는 외사의 유럽과 미국의 국부 펀드나 아니면 롱텀 펀드들 있잖아요. 네. 이 펀드 패시브 자금들은 한국에 투자하는 거를 무지하게 위험하게 생각해요. 한국의 개별 종목을 투자하는 거나 아니면 한국 시장 자체가 위험한 시장이라는 인식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선물과 같이 해지하면서 계속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 시장은 우리 시장에 대한 올라가고 내려간 거에 대한 이게 액티브예요. 전체가 아예 액티브야. 액티브인 상황 속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환율이에요. 환율. 환율. 환차 이익이 훨씬 더 이게 크게 네.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가 올라온 상태에서 환율이 계속 여기서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그 부분을 위험 관리에 매도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제가 말씀드리는 이게 다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주셨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들이 이제 상투야. 그래서 이제 팔아야 돼. 그런 매도보다는 이 어마어마한 매도가 나오는 걸 봤을 땐 패시브로 나오는 거고 패시브로 나오는 거 보면 전체의 비중 축소, 전체 글로벌리 비중 축소 또는 외환과 관련된 매도의 위험 관리 매도로 나오는데 우리가 시총이 얘네들이 제일 높기 때문에 여기에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네. 상당히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예를 들어 3천에서 5천까지 막 빠르게 왔어요. 네. 그럼 이제 이 양반 외국인들은 이제 크게 보면 야, 이 정도 많이 올랐으니까 우리 비중이 당연히 많이 올랐을 테니까 좀 축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신들이 정한 비중이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팔았어요. 네. 근데 5천에서 계속 더 가요. 네. 그럼 어쩔 수 없이 계속 팔아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까지 가면 비중 조절을 아예 해갖고 예. 다시 들어옵니까? 여기서 만약에 비중을 이런 말씀하시네요. 반도체가 10%가 있는데 야 이거 원래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사람 다 그렇게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10%인데 이게 올라가고 20%가 돼버렸네. 네. 그럼 이제 5% 팔아야죠. 줄이자. 그래서 5% 팔았어. 네. 네. 근데 주가가 올라서 이게 계속 올라가가지고 계속 올라. 이게 비중이 계속 는다. 네. 줄이겠죠. 또 팔아요. 비중 그렇게 되게 기계적으로 하니까. 아, 그래요. 기계적으로 하니까. 아예 뭐 반도체를 우리 그럼 20으로 늘리자 이런 선택은 잘 안 해요. 여기는 아니 하죠. 하기도 해요. 이미 늘려놨으니까. 아, 반도체 우리가 지금 10% 갖고 있었는데 20%까지 갔어. 근데 다시 10%를 만들자고는 안 하잖아요. 네. 네.
반도체 섹터에 이번에 슈퍼 사이클이 되니까 그러면 3% 줄이자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가겠죠. 우리 종목 매도랑 똑같은 거예요. 되게 또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우리 매도할 때 매도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네. 내가 10,000원짜리 샀는데 2만 원 됐어. 그럼 10,000원까지 기다려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 내가 원래 10,000원에 사가지고 15,000원에 팔려고 그랬어. 근데 더 올라가 버리네, 얘가. 네. 그러면 나는 이게 계속해서 이게 매도하는 걸 트레이딩 매도라 그러거든요. 네. 매도까지 바꾸잖아요. 네. 똑같은 거죠, 비중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죠. 네네네. 100만 원어치 10,000원짜리 100만 원어치 샀는데 이게 200만 원이 됐어. 네. 이제 비중을 줄인다고 해서 네. 100만 원어치만 남겨놓고 100을 다 파는 게 아니죠. 아니고 예, 아니죠. 한 50 정도 팔고 예. 그럼 이제 얘는 그냥 150을 기준으로 간다. 이제 이렇게. 기준에 했는데 또 더 올랐어. 네, 그럼 또 그러면 또 그만큼 줄이면서 가고 이렇게 하겠죠. 네네네. 알겠다. 그런 전략들도 하여튼 개인들도 좀 있기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이제 주가 흔들리는 거에 막 이렇게 또 좀 무슨 춤추면 안 되니까. 예, 네. 시간 다 됐는데 그냥 밑에 거는 제목만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TSMC 미국 4개 공장 모두 풀부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 올린다고 합니다. 차세대 공정 물량도 완판이고요. 심지어 엘조레 4공장은 착공 전인데 완판됐다고 합니다. 와. 착공전 완판이요? 네, 착공전 완판.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그래서 가격을 아마 올리지 않을까. 얘기 빨리 좀 하고 삼성전자 있습니다. 다- 파운드리로 와야죠. 그 다 삼성- 팔고 나서 이제 공장 짓는 거 아니에요? 와, 멋있다 진짜. 선분양이네 선분양. 네, 선부양을 예, 그렇게 네.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많이 쫓아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좀 이거 좀 안 좋은 뉴스이긴 한데 미국 의회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이자를 준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리워드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 이건 코인이 아니야, 이거 증권이야. 라고 해서 규제를 내놓으려고 하는 미국 의회에 지금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요 관련 정보들이 급락했어요. 요런 부분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삼성 LNF가 삼성 SDI 양극재 중장기 공급책 하는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것 때문에 어저께 많이 떴지만 얘보다 중요한 거는 이거 갖고 뭐 할 거냐. LFP 양극재 갖고 ESS 배터리 만들 건데 왜 그러면 여기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할 거냐. 미국 정부가 금지 외국기관 규정으로 중국산을 지금 배제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탈중국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하죠. 되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요거 제가 세미나 같은 거 할 때 이런 걸 많이 지금 준비하고 종목들도 뭐 섹터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항상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산업 사이클의 정책이 정책 사이클 어떤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산업을 봐야 되거든요. 그 정책 사이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미국의 정책 사이클을 보면서 전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때문에 조방호연이 생겼다까지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근데 미국의 정책 사이클을 계속 봐요. 그런데 미국의 정책 사이클에서 중국을 배제하면서 하려고 하는 걸 계속 봐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틈바구니에서 우리의 기회가 있고 네. 우리한테 호기가 생기는 거니까 그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하나하나 연결해서 보시면 되게 선명하게 보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 이사님이 이제 4월 18일인가요? 네. 올데이인 주식. 네. 그때 아마 이제 다른 여러 전문가분들과 함께 또 앞에 서실 텐데 네. 보통 이제 걸그룹들도 보면 이게 아이브의 장원영, 뭐 안유진 뭐 이런 친구들한테 더 많이 팬들이 좀 몰리지 않습니까? 네. 현실이 그러니까. 네. 그런 일들이 또 그날 벌어지지 않을까. 약간 걱정이 좀 됩니다. 우리 이사님 인기가 너무 좋으셔서. 네. 또 사인 받으러 오면 좀 사인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해드리고 기념사진도 찍고 해야겠죠. 네. 자, 하여튼 그날 링크 저희가 드렸죠. 네, 요거 따라 들어오시면 그날 정말 많은 분들, 전문가분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저희 마무리하고 또 저는 시황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우리 가잖아요. 유라시아 갑니까? 유라시아 가야죠. 네, 유라시아 오디세이 여행. 정말 우리 윤명철 교수님과 함께 하나하나 유적의 의미, 저게 어떻게 기원했는지, 또 그 당시가 몇 년 전인지 네. 모르는 얘기 들으면서 지나가시면 길 옆에 있는 어떤 뭐 비석 하나도 굉장히 의미가 아마 다르게 네. 여러분께 들어오실 겁니다. 저희 방송 매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거 원래 한 번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다가 근데 딱 광고하는 첫날 완판돼 갖고 두 번째 거 만들고 그래도 못 가신 신청 못 하신 분들이 있어 갖고
딱 세 번째까지 했는데 그 이후는 저희가 잘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그만해야지, 이제. 또 할 수 있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교수님 일정도 있고 하니 교수님 저희 직원이 아닌데 네네네. 매번 또 4차, 5차 또 부탁드리기가 좀 힘들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유라시아 원정대 생각하셨던 분들은 조금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6월 14부터 6월 25일까지 아마 11박 12일 정도 네. 가는 것 같으니까요. 그때 시기 맞추실 수 있는 분들은 여름휴가 어떻게 잘 맞춰 갖고 네. 쓰셔서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진짜 아마 살면서 이 여행은 또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요. 아마 지금도 한 번도 못 가보신 분들이 아마 99.9%일 거고 갔다 오셔서 또 갈 수 있는 확률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 기회 놓치지 정말 생각이 있으신 분이라면 네.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시작하나요? 지금 넥스트장 보니까 분위기 좀 좋은 것 같은데요? 약간 상승인 것 같고요. 돋보이는 종목들이 몇 개 있네요. 파월어비스 같은 경우 한 9% 9% 자, 오르고 좋습니다. 있습니다. 그럼 시황은 저희 그 정프로님과 빈센트 더블 밸류업을 통해서 장우진 작가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맙습니다.